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늘은 모의고사 실기 문항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제가 15탄까지 모의고사 계속 이어오다가 중간에 필기 문제로 잠깐 넘어갔었죠. 근데 한 해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실기 이제 이론만 앞에 있지 실기는 문제를 좀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고 또 잠시 또 다녀오고 싶었던 곳의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응원 격려 한 번만 할게요. 물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선생님들이 저희 졸업생 선생님보다 아닌 분들이 전국에서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번에 시험이 얼마 앞두지 않고 제가 직접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영상이 제가 마지막으로 단톡방에서 보내드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한테 조금 죄송한 인사 드리면서 예, 아무래도 제가 가르치는 저희 제자도 선생님들 좀 있으니까 시험 화이팅 하시고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에 혹시 시험 보실 선생님들 계시면 네, 같이 또 우리 예, 힘차게 응원 드릴 테니까 예, 자신감 가지고 시험장에 당당히 예, 문제 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네. 자,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항상 제가 모의고사든 어떤 문제든 대단원, 소단원, 문항번호, 문항수 이렇게 가져옵니다. 네, 각자 소단원에 맞춘 표준교재 페이지 확인해 주시고 문항번호, 문항수도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자, 여기 들어가시기 전에 또 이제 부탁드리는 거 하나 있죠. 자, 옆에 메모지, 네, 그 다음에 연필 하나 주시고 틀린 문항 번호 적어 갑니다. 최근에 댓글에 담아줬어요. 이렇게 보내주신 선생님들 계셨거든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정말 점수 향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너른 확신을 가지면서 자, 이제 실기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아니고 36번부터. 36번부터 80번 번호에도 좀 익숙해지셔야죠. 그래서 30번 대가 어디 어디 파트구나. 40번 대가 어디 어디 파트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니까요. 자, 이제 진짜 36번부터 풀어가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을 차갑게 준다. 2번 맛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3번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다. 4번 국물이 많은 음식을 준다. 5번 상체를 숙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네. 국수는 길죠? 가다가 이렇게 목에 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 크기로 잘라주셔야 되고, 차갑게, 뜨겁게 다 맞지 않습니다. 적당한 온도로. 그 다음 식사하시는 중간에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뭐, 가끔 문제 보다 보면 간단하게 답할 수, 일체. 어떤 것도, 네,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상체를 숙이고, 여기까지 맞는데 상체를 숙이고 턱을 어떻게 들죠? 이거 두 개가 안 맞는데 그쵸? 상체를 숙이고 턱을 약간 당기는 자세. 그렇게 해야지만 기도가 좁아져서 기도로 이물질이 넘어가지 않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낮춘다. 2번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준다. 3번 침상 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4번 영양액을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5번 영양액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정답은 3번 침상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네, 경관영양이든 구강으로 식사를 하든 무조건 전부 다 상체를 상승시켜주는 자세랍니다. 상체를 상승시켜줘야 턱이 당겨져요. 그래야 기도가 예, 좁아져서 살해나 질식의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고요. 1번 같은 경우에 1번, 2번 공통점입니다. 청색증이 나타나거나 구토를 하게 되면 무조건 비관을 잠그고 보고한다. 그 다음 영양액을 체온보다 낮은 온도, 높은 온도 다 맞지 않아요. 체온과 비슷한 일정한 온도를 맞춰주셔야 되고요. 영양액이 역류되면 제거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은 제거 안 되죠. 의료행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양이 만약에 역류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잠그고 얼른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 외에도 경관영양에서 문제 출제할 수 있는 문항의 문장들이 있습니다. 위에 제가 네모 박스 안에 넣어놨죠. 제 모의고사 문제를 지금 계속 출제하는 제가 했던 걸 계속 반복적으로 시청을 하셨다면 37번에
똑같은 패턴을 보시게 될 거예요. 예, 근데 실제 국가고시도 그렇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비슷한 파트에서 비슷하게 뽑는데 답이 조금씩 틀리는 네, 유형들을 확인하실 거예요. 그래서 경관 영역 돕기도 지금 5번까지 보셨던 것만 아셔도 네, 좋긴 한데 위에 있는 것까지 다 한 번에 공부하신다면 다음에 경관 영역 문제도 좀 쉽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개념을 잡아가면서 네,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방법이거든요. 자, 너무 천천히 주입하셔도 안 되고, 너무 빠르게 주입하셔도 안 돼요. 또 진한 농도의 영향을 주입하셔도 안 됩니다. 왜? 천천히 주입하면 줄에 걸려서 상할 수 있고, 진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숫자 등장하죠.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습니다. 빠졌 경우에 밀어 넣으시면 안 되고 또 빼도 안 되고 보고해 주셔야 되고요. 식사하실 때도 상체를 상승시키지만 식사하시고 30분 이상도 상체를 상승시킨 자세를 유지해 줍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세기변환 물약은 흔들어서 복용하게 한다. 2번 알약은 약병 안에 손가락을 넣어 꺼낸다. 3번 물약은 라벨이 없는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4번 가루약은 약을 입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5번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정답은 5번이죠. 네, 계량컵은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만. 색이 변한 물약은 버려줍니다. 예, 흔들어 복용하는 건 변한 거 말고요. 모든 물약은 흔들어서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진한 농도가 가라앉기 때문에 위아래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물약으로 되어 있는 건 반드시 흔들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알약은 약병 안에 손가락을 넣는 게 아니라 예, 약 뚜껑에 따라서 뚜껑에서 손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 다음에 라벨이 없는 쪽을 잡고가 아니고 라벨이 있는 쪽을 잡고 라벨이 없는 쪽으로 용액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예, 가루약은 네, 입에 넣고 물 마시지 않습니다. 가루약 하시면 항상 숟가락 나오죠. 숟가락 약간의 물에 가루약을 녹여서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39번입니다. 다음 그림 중에서 물약을 사용하기 위해 병뚜껑을 열어 내려놓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그림 잘 봐주시고요. 가나, 다라마 어딜까요? 답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정답 공개할까요? 네, 정답 1번이죠. 뚜껑의 위가 여기 뚜껑 위죠. 이렇게 뚜껑 덮었을 때 여기로 가는 거.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게 내려놓습니다. 세균 감염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40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이 옳은 것은 자, 그림 봐주시고요. 네, 뼈살표 이렇게 돼 있어요. 마 어딜까요? 네, 정답 공개합니다. 네, 정답은 4번, 라입니다. 자,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 검의 결망낭이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연고는 2cm 정도 짜줍니다.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요라 방향이 정답입니다. 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41번입니다. 대상자가 옷에 변을 지렸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 2번 기저귀를 채워준다. 3번 4시간마다 이동 변기를 대어준다. 4번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모르는 척한다. 5번 즉시 창문을 열어 냄새를 제거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얼른 갈아입혀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1번입니다. 다음 중 화장실 이용 돕기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 2번 변기 옆에는 손잡이가 없어도 된다. 3번 휠체어 타고 내릴 때 발받침대를 내려놓는다. 4번 화장실을 혼자서 갈 수 있는 대상자는 관찰할 필요가 없다. 5번 배설이 끝날 때까지 바로 옆에서 대기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스스로 하도록 격려해 주시면 되고요. 변기 옆에 손잡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휠체어 타고 내리실 때 밟아칠 때 네, 내려놓으면 발에 걸리시죠? 젖혀놓는다, 올려놓는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관찰하셔야죠. 혼자 가시더라도 혹시 낙상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끝날 때까지 옆에서 그거는 어르신 선택이 맡깁니다.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서 대기하시면 되고, 있으라고 하면 옆에 있어 주시면 되고요. 그건 상황에 맞춰서 무조건 옆에서 대기한다. 이런 표현은 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 문제 갈까요? 자, 43번입니다.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조절한다. 2번 배설 후에 물수건을 닦은 후 즉시 옷을 입힌다. 3번 배변을 돕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한다. 4번 혈뇨를 본 경우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5번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복부 마사지를 진행해서 배변을 도와주시면 되고요. 활동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네, 활동하실 수 있으니까. 2번 같은 경우에, 예, 물수건으로 닦으셨다면 물기는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야지만 피부 손상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혈류를 보셨다면, 네, 대상자에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족에게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혈류가 정상 상태를 네,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까지 해주셔야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올려주야 되는데 부위가 틀렸어요. 침상 발치가 아니라 상체를 상승시키는 자세를 해주셔야지만 복부의 압력에 힘이 가해져서 배변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44번입니다. 기저귀 사용을 도울 때 젖은 기저귀를 빨리 새 기저귀로 갈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1번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2번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3번 기저귀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 4번 요실금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5번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답은 2번이죠.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젖은 계절 계속 차고 계시면 습기가 미생물 번식률을 굉장히 높이죠. 그렇게 되시면 욕창으로 네,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젖은 계절기는 갈아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45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하게 한다. 2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3번 소변 주머니는 바닥에 닿게 한다. 4번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즉시 제거한다. 5번 하루에 한 번 방광을 세척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 권장한다가 맞고요.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셨어도 자유로운 보행은 가능합니다. 자, 바닥에 닿게 되면 오염이 될 수 있고요. 소변이 새면 제거가 아니라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방광 세척은 의료인이 실시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46번입니다.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번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린다. 3번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4번 앞니는 칫솔모와 9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5번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아가야 네, 잇몸 손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치약은 요 표준규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칫솔 위 두툼하게 올리시면 안 되고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짜서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게 그래야지만 치아에 의해서 잘 닦였다는 청량감을 네, 오해하지 않고 골고루 우리가 치약이 닿게 되죠. 앞니는 칫솔만 90도가 아니고 45도죠. 자, 5번 같은 경우에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그냥 한 번만 헹구시면 안 돼요. 치약이 완전히 다 헹궈질 때까지 여러 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7번입니다. 통목욕 시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낮보다는 저녁 시간에 감긴다. 2번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환해 기지를 제거한다. 3번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다. 4번 수건으로 양쪽 귀를 덮고 감긴다.
5번 젖은 머리를 빗질한 후 헤어드라이어로 말려준다. 정답은 3번. 네. 목욕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감게 합니다. 자, 되도록이면 저녁보단 낮 시간 따뜻할 때 감기는 게 체온 변화에 의한 어떤 건강 손상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2번 같은 경우에 기지는 제거는 의료인이 진행합니다. 자, 4번 수건으로 양쪽 귀를 덮는 게 아니라 눈을 덮어주셔야 되고요. 5번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뭐냐면 젖은 머리를 빗질한 후 이게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나셔서 그 다음에 헤어 드라이어로 말려줍니다. 이 표현 좀 잘못됐어요. 우리 젖은 머리 물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머리카락이 엉켰을 때 그때는 좀 물기를 묻혀서 빗질 해줍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헤어 드라이어로 말릴 때는 반드시 마른 수건을 먼저 이용하셔서 물기를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라이어를 사용해 줍니다. 수정 퀴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페이지에 가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8번입니다.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습제를 듬뿍 발라준다. 2번 산성 비누로 거품을 내어 씻긴다. 3번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담가준다. 4번 낮 시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시킨다. 5번 식초물에 적신 수건으로 감싸준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에 담가주시면 말초의 혈관이 이완이 되고 이완된 혈관으로 인해서 노폐물이 들어있는 정맥피를 말초에서 중심으로 잘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발만 해당하는 건 아니죠?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또 반신욕의 효과하고도 비슷합니다. 예, 요게 따뜻한 물에 담궈주시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9번입니다. 침상에서 세수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목, 귀, 눈, 코, 순으로 닦는다. 2번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다. 3번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잘라준다. 4번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낸다. 5번 수건에 비누를 묻혀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입술과 그 주변에 알코올 솜, 3번 여기죠.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잘라준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네, 제가 하나 요거를 네, 눌러가지고 같이 다시 가져왔어요. 그래서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만 잘라주는 거. 자, 1번 같은 경우에 우리 세수 순서, 기억하고 계시죠? 자, 같이 해볼까요?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손가락으로 기억하시면 좀 빨리 된다고 했어요. 자, 똑바로 눕혀서 하는 자세는 없습니다. 항상 상반신은 상승시켜주는 자세. 자, 입술과 그 주변은요, 비누를 묻혀서 알코올 쓰지 않아요. 노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알코올 쓰시면 안 돼요. 알코올 자체가 피부 건조를 유발해서 유수분을 달고 날아가죠? 휘발성으로. 그래서 건조가 더 악심해지기 때문에 건조하신 분을 대상으로는 절대 알코올 쓰지 않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떤 표현이 잘못된 거냐면 눈 주변에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누를 묻혀가 잘못된 표현이죠. 그냥 물로만 닦아주시면 돼요. 네, 다음 문항 갑니다. 자, 50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선생님들 답 찾을 시간 드릴게요. 찾아보세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죠? 옆에 요거 좀 이렇게 짜잔 하고 이때 나왔어야 되는데 뭐 힌트를 드리던 드리지 않든 다 잘 푸시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머리가 가운데 나와 있는 부분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네, 제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머리를 가운데 두신 상태에서 그렇죠? 네. 입히는 순서니까 입마,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편마비였기 때문에 오른쪽 팔 입고 머리가 있고 왼쪽 팔 입고 2번 순서의 대로 우리가 입혀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입을 때만 문제를 출제하는 건 아니니까 벗을 때 건강한 쪽부터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액을 맡고 있는 대상자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수액은 머리 대신에 가운데에 넣어두시면 입고 벗는 순서 충분히 네, 우리 답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될 때
점검해야 하는 것은 1번 타이어, 2번 손잡이, 3번 받침대, 4번 발받침대, 5번 바퀴 손잡이. 자, 정답은 1번 타이어입니다. 네. 자, 우리가 공기압을 확인해 주시는데 엄지손가락을 눌렀을 때 0.5cm 정도 들어가는 정도면 좋습니다. 근데 0.5cm 충분히 들어가는데요. 그런데도 네, 이게 헐겁다면 장근장지 고정이 좀 잘 안 되고 헐겁다면 그때는 장근장지 볼트가 풀린 거예요. 스패너를 가지고 볼트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근장지 고정이 안 될 때 제일 먼저 점검하셔야 될 건 타이어. 요것의 공기압이 맞다? 그랬을 땐 장근장지 볼트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2번입니다. 휠체어를 자동차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속하고 빠르게 들어 올린다. 2번 팔을 앞으로 뻗어 들어 올린다. 3번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4번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5번 발을 움직이지 않고 허리를 회전하며 들어 올린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신속하고 빠르게도 안 맞고요. 팔을 뻗어서도 안 맞습니다. 다리를 모으시면 안 돼요. 지지면 넓혀주셔야 되니까 발을 움직이지 않고 허리를 회전하시면 안 돼요. 그럼 허리 손상 와요. 발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죠. 맞는 거 4번밖에 없네요.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굽히고 무게중심은 낮추고 기저면은 넓히고 그 상태에서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54번입니다.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 벨트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벨트 끈, 패드 손잡이와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 나, 대상자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 다,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라,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는다. 자, 정답 1번부터 5번까지 순서 한번 찾아주세요. 시간 드릴게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벨트끈 패드 손잡이와 바늘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어 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에 라였으니까 다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신 상태에서 대상자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가라, 다나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55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로 옳은 것을. 자, 여기도 시간 드릴 테니까 정답 찾아주세요. 자, 이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자, 계단을 내려갑니다. 계단 내려가는 순서 있죠? 계단을 내려가거나 평지를 이동할 때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서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지팡이가 와 있어야 돼요. 네, 요거 항상 요런 거 풀다 보면 딱 앞에만 찾으시면 두 개로 줄어드세요.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니까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지팡이가 가고 왼쪽 다리가 가고 건강한 다리인 오른쪽 다리를 네, 옮겨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에는 지팡이가 가고 건강한 다리가 가고 마비된 다리가 이동합니다. 네, 두 가지 개념 같이 좀 알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56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보행 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번 손잡이에 체중을 실어야 하는 대상자, 2번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3번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 4번 이동 중 보행 보조차에 기대어 쉬어야 하는 대상자, 5번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이 있는 대상자. 자, 정답은 5번입니다. 네, 보행보조차, 우리 실버카라고도 부르죠? 다른 보행기의 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이 있는 대상자가 이곳을 사용하셔야지만 낙상이나 위험성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57번입니다.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1번 대상포진 대상자의 식기, 2번 천식 대상자의 세면도구, 3번 접촉성 피부염 대상자의 젖은 회복, 4번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얼룩진 침구, 5번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유지.
답은 5번입니다.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이지는 반드시 따로 배출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전염성 질환에 우리가 대상자의 결핵 대상자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따로 처리하고 격리해야 되는 건 분비물이라든지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대상포진, 천식, 급수성 피부염, 전립선 비대 전부 다 사실은 전염이 되는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전염성 질환에 해당하는 건 지금 결핵이었고 요런 배설물이나 오염물 이런 게 묻은 경우에 따로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58번입니다. 시설에서 화재로 인해 유해가스가 방출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한다. 2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동한다. 3번 손수건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 4번 화재가 발생한 방의 문을 열어놓는다. 5번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정답은 3번입니다. 손수건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아서 기도 화상, 질식에 의한 화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네. 물을 뿌려 진압한다. 어렵습니다. 네. 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위험하죠. 계단 이용하셔야 되고, 화재가 발생했다면 문을 닫아 불과 연기가 퍼지는 속도를 늦춰주면 됩니다. 자, 두 손으로 벽을 짚으시면 안 되고, 한 손은 코와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벽을 짚으시면서 이동하면 됩니다. 야간에 깜깜해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네, 벽을 짚은 손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59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가정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욕조에 물을 받아둔다. 2번 누전 차단기를 즉시 교체한다. 3번 전기가 복구된 후에 가전제품 플러그를 콘센트에 하나씩 꽂는다. 4번 정전으로 해동된 식품은 다시 냉동한다. 5번 고기의 빛깔이 변하면 빨리 조리한다. 정답 공개해야죠. 네. 잠깐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자, 정답은 3번이죠. 네, 욕조에 미리 물을 받아둔다. 이거는 수해. 수해에서 나온 얘기고요. 누전 차단기를 즉시 교체한다. 네, 정전이 돼서 정전됐을까 즉시 교체하는 거 아닌가요? 정전될 때는 일단 이상 유무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상이 있다면 그때 전기공사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도록 가족과 상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법은 전부 다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전으로 해동된 식품은 다시 냉동하지 않습니다. 네. 얼어 있는 거라면 재냉동이 가능하지만 무조건 다 냉동은 할 수 없고요. 만약에 빛깔이 변했다면 빨리 조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냄새가 난다고 판단되거나 빛깔이 변했다면 버리는 걸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60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얼른 고쳐왔어요. 네, 이게 뭘 하나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넣어줘야 되는데 순서가 안 돼 있어가지고 하긴 했는데 또 그러네요. 2번 뜨거운 유리 그릇은 찬물에 담가식힌다. 3번 씻은 식기는 행주로 물기를 닦는다. 4번 그물형 수세미보다는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5번 밀폐 용기의 냄새는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 티백을 넣어 탈취한다. 자, 정답은 5번이죠. 네, 밀폐용기 냄새는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티백을 넣어 탈취하면 네, 냄새가 조금 좋아집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그 설거지 순서, 이거 아까 잠깐 제가 스포 보여드렸던 거죠. 자, 뭐부터 하냐? 유리컵, 수저, 기름기가 적은 밥그릇, 반찬 그릇, 그쵸? 그 다음에 기름두른 프라이팬. 깨끗한 거부터 가는 거예요. 기름기가 많은 건 뒤로 빼주셔야 되고요. 뜨거운 유리 그릇은 찬물에 담긴 쨍그랑 깨져버리죠. 짜자작 하고. 네. 그 다음에 씻은 식기는 행주로 물기를 닦는 게 아니라 물이 잔뜩 빠질 수 있도록 엎어 놔주시면 되고요. 그물형보다는 수세미형이 좋습니다. 그래야 수세미에 걸려있는 이물질 같은 것들을 좀 덜 묻게 제거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61번입니다. 변실금으로 오염된 대상자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뚜껑을 열고 삶는다. 2번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3번 오염된 부위는 아세톤으로 세탁한다. 4번 얼룩을 제거하고 표백제에 오래 담가둔다. 5번 붕산수에 담궜다가 여러 번 헹구어 건조한다. 자, 정답은 2번이죠.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자, 삶으실 때 뚜껑을 열고 삶으시면 이게 그 물 위에 균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소독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뚜껑을 덮고 삶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세톤으로 애벌빨래라는 건 립스틱 자국 같은 경우에 애벌빨래 물 짝꿍짝꿍 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 표백제 오래 담가주시면 안 되고요. 붕산수는 냄새가 심한 집 담궈요. 그랬을 때 이제 보통 붕산수를 가지고 냄새를 제거시켜주는 방법들이 있었죠. 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62번입니다.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 보조 기구를 준비한다. 2번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3번 외출 중의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4번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5번 사전에 외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아, 정답 1번이죠. 네, 신체 상태를 고려하셔서 이동 보조기구 같은 걸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보호자의 자가용 운전 안 돼요, 일단. 요양보호 선생님 옆자리는 어르신, 자리는 어르신 옆자리밖에 없고요. 외출 중에 사적인 일 병행하시면 안 되고, 보폭 크게 하시면 낙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출 계획 사전에 세워주셔야죠. 자, 다음 문제요. 자, 63번입니다. 최근에 시설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진공청소기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 2번 방 청소는 담당 직원이 한다고 설명한다. 3번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소하게 한다. 4번 당분간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말한다. 5번 청소는 낙상 위험이 있으므로 하지 말라고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소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표준교재 이런 내용 없는데요. 네,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이런 예시는 없어요. 네, 이거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자, 치매에 그런 이야기 있죠. 요리를 하시겠다고 하는 어르신이 계셨는데, 예, 국물만 내는 걸 잊어버려서 음식 맛이 바뀌었으니까 엄마 이제 요리하지 마세요. 네, 딸도 그랬고 남편도 맛이 없다고 하지 말라 그랬다. 거기 밑에 대처해 보시면 임기응변적인 태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임기응변적인 태도가 뭐냐면 어르신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실 수 있어요. 어느 범위 안에서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허용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도와주시면 됩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맛없다고 타박만 하지 마시고 요리하는 걸 직접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저는 그게 임기응변이라고 생각해요. 어르신이 안 하겠다고 하면 억지로 시키실 이유는 없지만 하시겠다고 할 때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 63번 문제도 기출 문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많이 안 바꿨어요. 몇 개 있거든요. 이 기출 그대로 갖고 온 문제들이 몇 개는 있어요. 여기도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6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2번 현관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로 설치한다. 3번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작은 깔개를 둔다. 4번 방에 큰 거울을 두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한다. 5번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놓는다. 예, 정답은 5번입니다.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서 어르신이 갔다가 문이 열리지 않으면 되돌아오실 수 있게 해야 된다. 침대는 벽에서 벽 쪽으로 붙여주셔야지만 되고요. 유리 안 돼요. 투명한 유리. 유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표시해둬라. 왜냐면 이 유리의 기능을 잊어버리시는 거죠. 밖이 보면 유리 문으로 막 나가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유리는 어떤 커튼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붙여놔 주셔야 되고요. 깔개 같은 거 잘못 놔두시면 걸려 넘어지십니다. 거울을 두어 모습을 인식한다. 본인 모습인지 모르세요. 그래서 거울 보고 깜짝 놀라서 거울 속에 사람이 난데 그런 부분들이 치매 원신이 위험한 환경이잖아요. 정답은 일단 5번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6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하루에 2끼만 제공한다. 2번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 3번 반찬 종류를 줄여 제공한다. 4번 매 식사 후에 소화제를 제공한다. 5번 쓴맛이 나는 재료를 음식에 섞어 제공한다. 네, 정답은 2번이죠. 많이 드시는 경우에 그 양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작은 그릇에 담은 식사를 조절니까 그릇의 크기를 좀 바꿔준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2번처럼 바꾸는 거죠.
예. 이거 외에도 많이 드신다고 하실 때 우리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음 어떤 거 있을까요? 달력에 표시를 하게 한다든지 그죠?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보여준다든지 요런 표현이 나와도 이번 문항을 그런 걸로 바꿔도 정답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항이요. 자 66 번입니다. 낮에 집 안에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2번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3번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4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5번 커튼을 새 것으로 바꿔준다. 정답은 3번입니다. 배회를 하고 있는 경우에 신체적 욕구의 문제로 인한 배회인지를 먼저 확인해 주라고 했어요. 그럼 신체적 욕구 중에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배고픈 거, 하나는 배설에 관한 거. 지금 66번이 그 문항을 가지고 유사 답안을 찾는 거죠. 그래서 배고픔 때문에 혹시 그렇지 않은지 3번에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 또 이거가 배고픔 말고 배설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에 3번의 문항의 답만 바꿀 수 있습니다. 대소변을 보고 싶어 하는 느낌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 그렇게 바꿔도 이거 답이 예, 될 수 있거든요. 요런 표현.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신체적 욕구를 먼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신체적 욕구가 뭐지? 배설, 배고픔 이렇게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네, 다음 문항 갑니다. 자, 67번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며 소란을 피울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아들이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 2번 저기 앉아서 텔레비전 보세요. 3번 혼자서는 집에 못 가시잖아요. 4번 집에 가도 이제 아무도 없어요. 5번 어르신이 나가시면 제가 원장님께 혼나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요거 뭐하고 비슷할까요? 주의완기법. 네, 우리 치매 대상자 문제행동 대처에서 가장 중요하게 아셔야 될 내용들은 주의환기법이었어요. 그래서 어르신의 주의환기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음식, 과거의 경험, 그죠? 예, 그다음 뭐 좋아하는 이야깃거리, 그다음에 단순한 일거리 제공 요런 걸 통해서 현재 상황을 환기 좀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도 집에 가겠다. 아, 이 어르신 아들이 오니까 저랑 이거 할까요? 어르신이 아마도 퍼즐 맞추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자는 거, 좋아하는 걸 같이 하자고 하셔야 확 예, 그쪽으로 관심이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경우에 주요 환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골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문장으로 바꿨다는 거죠.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68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아무도 없는 창밖을 보면서 우리 아들 왔네, 엄마가 금방 나갈게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라며 커튼을 친다. 2번 기력이 없어서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라며 간식을 준다. 3번 누가 있는지 자세히 보세요 라고 말한다. 4번 아들이 보고 싶군요 라며 손을 잡아준다. 5번 아들은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콜라보레이션 문제. 예, 우리말로 바꾸면 융합 문제, 짬뽕 문제. 그죠? 찜해하고 의사소통하고 짬뽕. 정말 많이 해요. 예, 이게 짬뽕, 짬뽕, 짬뽕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치매 의사소통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치매 대상자의 모든 문제 행동들의 대처 기본이 공감입니다. 어떻게 공감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 잘 하실 줄 아셔야 치매 어르신 돌보는 것도 수월하다는 말이 진리예요.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수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있다. 환각일 수 있죠, 이거. 아들이 엄마 빨리 와요. 이렇게 부르면 네, 환청이고요. 오라고 손짓한 아들이 보이면 환시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도 공감이잖아요. 인정해라. 그죠? 예, 그다음에 그때 감정이 무엇일지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아예 어르신 밖에 아들이 얼른 오라고 하고 계세요. 아유, 우리 어르신 아들이 많이 보고 싶은 거네요. 라고 말해주면 돼요. 왜?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한 말을 그대로. 만약에 내가 저런 상황일 때 나의 기분은 어떨까? 어떨까요? 보고 싶죠. 그 마음을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감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환각은 공감을 잘하신다면
100% 대처됩니다. 우린 그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 굉장히 저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하나, 이대로 하면 실전에 가서도 그대로 쓸 수 있다. 그쵸? 파이팅! 자, 다음 문항이요. 자, 69번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러 언제 와? 라며 반복적으로 물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물을 때마다 며느리와 통화하게 한다. 2번 방금 왔다 갔으니 기억해 보라고 한다. 3번 며느리가 언제 오면 좋겠는지 되물어본다. 4번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5번 여기가 집이니 며느리를 기다리지 말라고 한다. 네, 일단 1번부터 5번까지는 4번입니다. 언제 와? 우리 며느리 언제 와? 반복이죠, 반복. 계속 물어봐요, 똑같은 거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럴 때 주의원기법 쓰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는 주의원기법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자,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헷갈리신다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요양보호사가 말하면 될까요? 이게 고민스럽다면 거꾸로 하세요. 만약에 내가 시설 침해 어르신이에요. 그리고 내가 요양보호사한테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언제 와? 이렇게 물었을 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말해주면 난 기분이 덜 속상하고 좋을까? 1번부터 5번까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입장 바꿔 한번 답을 찾아보시면 4번이 제일 친절합니다. 예, 달력에 적힌 일정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르신, 예, 요때 며느리가 온다고 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올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낫지. 네, 할 때마다 전화 못 합니다. 아이고, 조금 전에 다녀가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또는 언제, 정확히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기다리지 마세요. 여기 집 아니잖아요. 안 친절하잖아요. 네. 그렇게 답을 찾아오시면 정답 보여요. 내가 치매 어르신이다. 내가 어르신이다. 대상자다라고 생각하고 요양보 선생님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답입니다. 네, 어차피 입장 바꾸면 기분 좋은 답이 가장 근사한 답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다음 문항 갈게요. 자, 70분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자, 대상자. 어제 우리 딸이 용돈을 주고 갔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자, 요양보호사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1번, 딸이 준 용돈이 얼마예요? 2번, 잃어버려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3번, 제가 금고에 잘 보관해놨어요. 4번, 딸이 용돈을 준 게 아니라 과일을 사왔지요. 5번,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네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이거 없어졌다라고 했을 때, 예, 인정해라. 어떻게요? 그러네요, 어르신. 진짜 없네요. 아유, 어떻게 어르신 잃어버려 속상하시죠? 다음에, 어르신 그러면 제가 찾는 거 도와드릴게요. 네, 정답 2번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네. 자, 다음 문항이요. 71번입니다. 기저귀를 차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 성게 상처를 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끄러운 행동임을 지적한다. 2번 하의를 벗겨 시원하게 해준다. 3번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4번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5번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일단 5개 중에서는 3번입니다. 어, 정확한 답이라고 하는 건요. 5개 안에서만 찾아주시면 돼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가끔 댓글이나 그런 질문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예, 저도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5개 안에서 답을 찾아주시는 게 이 시험 문제 정답을 찾는 거지 5개가 아닌 답을 가지고 여기에 끼워 맞힐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 조금 애매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냥 제가 말하는 건데 출제 요원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답이 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그대로 가져왔어요. 변형 안 하고요. 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문제를 푸실 때 가장 중요한 건 5개 안에서 답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도움이 안 돼요, 전혀. 그럼 이 5개 안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지금 손을 자꾸 넣어서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생각나실 수도 있어요. 손톱을 짧게 깎는 게 아니고요. 피부에 문제가 있는지 봐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안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 생각도 맞습니다. 제가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문항이 없다나요. 보기 5개 안에서.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거. 예, 상처 납니다. 그리고 손톱을 짧게 깎아주셔서 만졌을 때 어쨌든 상처가 나지 않게 하는 거. 나머지는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답안을 좁혀가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양보호사
시험에서는 나의 생각보다는 5개 중에 출제원의 생각을 찾는 것이 가장 정답에 근접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좀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답을 찾아가는 노하우와 그죠? 방법을 터득하실 수 있거든요. 자, 다음 문항이요. 자, 7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과 대상자 간의 갈등은 임의로 해결한다. 2번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3번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표현하지 않는다. 4번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5번 사적 모임을 가지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아요. 대상자에 대한 정보, 사적 모임 이런 거 안 돼요. 감정 표현하셔야 되고요. 어떤 일도 모든 일 전문가는 없습니다. 네, 임의로 해결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같은 또는 뭔가가 좀 더 충돌이 있다. 이런 건 센터장이나 시장님과 상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73번입니다. 대상자가 며느리의 험담을 늘어놓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다른 주제로 바꾸어 말한다. 2번 가족에 대한 험담은 점잖지 않다고 말한다. 3번 며느리의 잘못을 아들에게 전달하라고 말한다. 4번 맞장구를 치며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5번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네, 5번입니다. 이게 공감이에요. 네, 그죠? 뭔가 옳고 그름을 할 필요가 없고, 아유, 어르신, 그래서 많이 속상하셨죠? 아유, 그래서 어르신 기분이 안 좋으셨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더 나가면 한 소리 듣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왜 내 아들 욕하냐? 네가 왜 내 며느리 욕하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항상 공감할 때 수업 시간에 하는 말 있어요. 119 기법을 하세요. 112로 하지 마시고 경찰처럼 잘잘못 따지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들어주세요. 이게 그거거든요. 옳고 그름 판단하지 않고 속상한 부분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항이요. 자, 74번입니다. 다음에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전달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 이 모양 아니고 입모양,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1번 시각장애, 2번 노인성 난청, 3번 언어장애, 4번 진압력장애, 5번 판단력장애. 네, 정답은 노인성 난청 2번입니다. 위에 거 가지고는 정확히 이해 좀 안 되죠. 못 찾겠죠, 답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손달래라. 뭐, 나머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거 딱 보니까, 입모양 저 바로 난증 들어가죠. 예, 요런 거,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다 잘 찾으셨을 거예요. 자, 다음 문항이요. 자, 75번입니다.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번 매번 옷 갈아입히기가 힘드네요. 2번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3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는 것이 싫으시군요. 4번 옷을 갈아입지 않으니 건강을 해칠까 봐 걱정돼요. 5번 옷을 갈아입고 저와 함께 밖에 나가 산책해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나전달법 단계 있죠? 예,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한다. 그죠? 예,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영향을 이야기한다. 그때 느낌. 네, 네 번째, 바램. 음, 이렇게 하시니 이렇게 될까봐 제 기분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보통은요, 교과서에 있는 표준교재는 이렇게 4단계 바램까지 나와요. 근데 시험 문제는 딱 3에서 끝나요, 거의. 네. 발음까지 나가온 문제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갈아입지 않으려고 해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1번. 갈아입지 않으시니. 그럼 그걸로 어떤 영향이 올까요? 건강을 해칠까 봐. 예, 그래서 기분이 어떨까요? 걱정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찾아주시면 나전달법 거의 다 보이세요. 그쵸? 네. 자, 다음 문항이요. 76번입니다.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외출하려는 치매 대상자와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번 안 돼요. 지금 여름옷 입으시면 감기 걸려요. 2번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알고 계신 거예요. 3번 네, 원하시는 대로 여름옷을 입고 나가요. 4번 여름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함께 나가요. 5번 그 옷 입고 나가시면 제가 아드님께 혼나요. 네,
정답은 4번이죠. 네. 겨울에 여름 옷 입고 나가시면 그냥 안 되니까 그렇다고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입고 나갈 수도 없고 그죠? 예. 그래서 여름 옷 위에 외투를 입고 나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문제가 지금 이러니까 그렇지. 겨울에 여름 옷을 왜 듭니까? 겨울에는 여름 옷이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치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태 발생하지 않아요. 네, 저는 이 문제 보면서 아이고 근본을 해결해야지 근본을. 네, 저는 이러고 이 문제를 준비했었거든요. 근본이 뭐냐? 겨울에는 겨울 옷만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됩니다. 사실 이런 건 수업 시간에 치매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주시면 되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한 발 늦은 겁니다. 뒤에서 후발주자로 대처해야 되는 거니까 앞에 부분으로. 자, 다음 문항이요. 자,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화이팅. 네, 자, 77번. 대상자가 경련을 하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일으켜서 침대로 옮긴다. 2번,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해준다. 3번, 경련이 끝날 때까지 팔다리를 붙잡아준다. 4번,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5번, 혀를 깨물지 않게 입을 벌려 손수건을 물린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옮기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머리 뒤로 젖히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뒤로 젖혀 기울여 주시면 바글바글 침이 다 넘어가서 흡인성 폐로 넘어갑니다. 고개 옆으로 돌려주셔서 이물질이 밖으로 흘러가게 붙잡아 준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몇 분 정도 진행하시는지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신지 시간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입안에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죠. 78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8번.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온찜질을 해준다. 2번 발목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3번 발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4번 손상 부위의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5번 침대에 눕히고 발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려준다. 예, 정답은 4번입니다. 혹시 변형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온찜질 아니고 냉찜질이죠. 움직이게 하시면 안 되고 심장보다 낮은 위치 아니고 높게 올려서 부종을 완화시켜 주셔야 되고요. 네, 다음 문항이요. 자, 79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명치 아랫 부위를 압박한다. 2번 양쪽 팔은 45도 정도로 굽혀 압박한다. 3번 등 밑에 낮은 베개를 고인 후 압박한다. 4번 최대 3cm 정도의 깊이로 가슴이 눌리게 압박한다. 5번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명치 아랫부위가 아니라 가슴뼈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고요. 어깨와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3cm 아니고 5cm. 자, 등 밑에 낮은 베개. 딱딱한 곳. 예, 베개 폭신하죠. 그러면 눌렀을 때 예, 뼈가 압력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진행하실 때 딱딱한 바닥에서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베개 같은 거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80번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가나, 다라마. 잘 그림 봐주시고요. 답 한번 찾아주세요. 시간 드릴게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 1번입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하나요? 가부터. 이거 뭘까요? 의식 확인. 저기요, 괜찮으세요? 그쵸? 반응이 없네요. 그러면 아무개 땡땡 누구는 119에 신고해 주시고 또 누구 계시면 아무개 땡땡 누구는 심장 충격기,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그게 다죠. 네. 그 다음에 가슴 압박합니다. 그 다음에 예, 인공호흡 합니다. 자, 이렇게 심폐소생술 진행하고 계시면 막 가지고 옵니다. 요거. 제세동기. 그럼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실기 16탄. 예, 저랑 같이 풀어보셨고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공부하시냐고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예, 우리 요 영상 보시는 선생님들 모두 합격 응원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이제 다음 영상 준비해서 네, 조만간 선생님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냐고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하신 선생님들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 난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왜요? 결과는 맡기면 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걱정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네, 화이팅!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